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 위반 일자, 위반 내용이 기재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먼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양성화가 되겠지 생각하고 무작정 신고부터 하면 확인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명확해져서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 위반 일자, 위반 내용이 기재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신고가 먼저가 아니라 내 건물이 실제 양성화 대책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1일에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추진과 건축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발표는 모든 불법 건축물을 한꺼번에 양성화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조치법도 2023년 12월 31일 당시에는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특정 건축물을 중심으로 신고와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 안정, 위생, 방화 등의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는 경우 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내 건물이 소규모 주거용 대상에 들어가는지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위반 내용이 무엇인지입니다. 위반 내용이 무단 증축인지, 무단 대수선인지, 사용 승인의 문제인지, 용도 변경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옥상 구조물이라도 모두 동일하게 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 옥상에 비를 막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구조물이 단순히 비를 가리는 수준인 건지 아니면 벽체를 막고 문을 달아서 실제 창고처럼 쓰는 공간인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의 경우는 이번 특례 논의와 연결해서 검토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뒤의 경우에는 단순 비가림 시설이 아니라 별도의 위반 요소로 볼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것이죠. 같은 옥상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는 노후주택의 외부 계단과 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 시설,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서 충수 또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옥상 창고를 자동으로 합법화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발표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비가림 시설 등에 대한 기준 조정이고 실제 양성화 여부는 건축의 용도, 구조, 현황, 위반 내용에 따라서 따로따로 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순서는 단순해집니다. 먼저 건축물 대장과 실제 현황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유형의 위반인지를 정리해야 되고요. 그 건물이 소규모 주거용 양성화 대책에 들어가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법안상으로도 소유자는 설계도서와 현황조사서를 첨부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먼저 신고하는 방식은 그래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양성화 대책은 발표됐지만 모든 불법 건축물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옥상 구조물은 비가림 시설인지 창고성 공간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무작정 신고부터 할 게 아니라 내 건물이 실제 기준이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실구조대는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겠습니다.